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코스닥 밑도는 코스피 거래 대금입니다. 형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거래 대금도 이제 코스닥이 더 많다는 건 사실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런 것만 따져서도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인데. 코스피가 5배예요. 5배가 넘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더 많다는 얘기는 예. 진짜로 면이 안 서는 거죠, 코스피가. 예, 맞습니다.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간만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요일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저는 반도체 주식만 보이네요. 너무 잘 나가고. 근데 월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주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멘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나 실적만 발표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라고 그 종목이 끌었고요. 8% 넘게 올랐고 그 이외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 보면은 TSMC가 3.6% 올랐고요. AMD 2.4%, ASML이 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넘게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는 아마존이 4.2%, 애플도 3% 가까이 올랐고요. 반면에 리비아는 16% 이틀 연속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시스코도 6%, 5.5%, 준비디오가 3% 빠졌고 백화점, 대형 백화점이죠. 메이시스가 20%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홈디포도 2.8%, 로블록스도 1% 넘게 올랐고 반면에 월트 디즈니는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틀째 하락했는데 여전히 95달러대 중반 정도 좀 걸쳐 있고요. 유가는 사흘째 하락하면서 78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제신용금리는 이틀째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 너무 강한데 최근 한 달 새에 어떤 종목들이 제일 셌나 한번 좀 알아봤어요. 1등은 당연히 엔비디아고요.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2배 올랐나요? 40%. 그러니까 상승률이 42%. 한 달간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뭐 전력용만 통신주입니다. 그리고 퀄컴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올랐는데 최근 상승을 주도한 거는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또 요새 불같이 올라왔어요. 나는 애플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통신 관련주가 두 종목이 있네요. 온세미컨덕터가 있고요. 실리콘 레버레이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이 통신주가 최근에 셌다는 것. 우리나라 5G 관련주는 너무 헤매고 있는데 자금 미국에서는 통신 관련 반도체주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 요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요즘에요. 미국에선 이런 분위기예요. 메타버스 하려면 그리고 자유주행 하려면 5G, 6G 이런 그렇죠. 빠른 통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통신 설비 쪽은 굉장히 강하고 기존의 뭐 통신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저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우리나라는 통신 서비스하는 데는 잘 나가는데 통신 장비 업체들은 너무 지금 헤매고 있어갖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쪽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 좀 내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예, 수급에 또 투자의 답이 숨어 있는 거니까요. 이어서 수급 특징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요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뭐 그 7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 신규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요새 논란이 좀 있어요. 결정은 이달 말에 결정돼갖고 다음 달 동시만기 장 끝나고서 편입이 되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NC소프트도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외에 요새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요. 네이버, SKC 이런 종목도 쌍끌이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연속 쌍끌이 종목이 참 나오기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엔터주 다 올라가고 메타버스 올라가고 뭐 NFT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왜 얘는 못 올라가지 막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얘가 요새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LNF, 비덴트,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던 종목들이고요. 수급 대장주로는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이 사흘 연속 쌍끌이가 나오는데 저 수급 흐름을 보면은 기관은 11월 들어서 꾸준히 사고 있다가 외국인이 한 사흘 동안에 폭발적으로 좀 단기간에 좀 센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회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정말 나빠진 게 아니라 2월 됐다. 그래서 3분기 안 된 부분이 4분기에 다 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선박 좀 구하는 게 좀 어려웠고 한전향 매출이 이제 이쪽이 수익성이 높은 부분인데 좀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반탄빈 관세 관련 충당금 설정이 있었는데 이건 단 일회성이고요. 그리고 한전향 매출도 뭐 4분기에는 안 반영됐든 3분기에 반영 못됐던 게 바로 다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법인에서는 판매 가격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정리해드리면서 수혜주가 실제 몇 종목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수혜주예요. 그리고 올해 수주가 좋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좀 수급 흐름만 보고 좀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좀 꼽아왔습니다. 예, 건물 올리려면 또 예. 기계 필요하니까요. 기계도 필요하고 저희 전력 케이블 이런 거 필요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예. 2차 전지나 컨텐츠 암호화폐 관련주 수급은 여기에 좀 쏠려 있었는데 그 밖의 종목에 수급 예. 대장주를 꼽아주셨네요. 그 종목들이 이제 더 제시할 종목이 없습니다. 너무 이제 이제는 그 모멘텀 영역으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뭐 수급이 좋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제시하기가 참 부담스럽네요. 예. 네, 그런 포인트까지 챙겨주셨고요.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보다 하회되고 있다. 이번 주 내내 그래요. 어제 예. 코스피 거래 대금이 1조 원도 안 되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거래 대금이 늘고 있거든요. 평균 거래 대금 보면은 11월 때 들어서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오히려 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 기준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를 거래 대금을 앞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나오면 항공수치 꼭 찾아보는데 예. 이건 찾아보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 나온 거 봤더니 2001년 10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현상이 월별 기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느냐.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월부터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8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리를 인상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실세 금리가 아주 너무 지나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스닥은 영향을 받고 다우는 영향을 덜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영향을 더 받아요. 어찌 보면은 매칭되는 게 코스피가 나스닥이랑 매칭이 되고 우리나라 코스닥은 러셀 2000이랑 거의 뭐 좀 매칭이 되는 수준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가 IPO가 너무 심하게 좀 일어났어요. 올해 특히 8월 달에 7조 9천억이 나왔는데 그리고 코스닥까지 합치면 8조 7천억인데 코스피만 7조 9천억이에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대단한 금액이냐면은 과거 연간 IPO 최대치가 2017년이었는데 그게 6조 원이었어요. 근데 8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만 7조 9천억이 건이 공급이 됐는데 7조 9천억이 이 8조 원도 그냥 8조 원이 아니죠. 왜냐면은 따잖아요, 상업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6조 원이 공급됐다고 봐도 좀 무방한 이러니까 이런 좀 심리가 오그라드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예. 마지막으로 스타 주식 규모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지금 스타 주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나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코스닥은 뭐 화려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메타버스 4인방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게임 비리 더블 이상 115%가 났고 뭐 웬만한 종목들은 뭐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상승 스타 종목의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기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이고 내가 참 큰 손해를 보더라도 코스닥 가서 매매를 하지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언제쯤 이런 현상이 조금 완화될까? 저는 그 시점을 11월 25일로 보고 있어요. 그때가 금통이거든요. 이번에는 뭐 예고도 했고 전문가 포를 했는데 전문가 18명이 전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고 근데 내년에 2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금리도 어느 정도는 지금 올라가다가 좀 주춤해졌어요. 꺾였어요. 그래서 금통위가 만약에 지나고 나면은 조금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사주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데 예. 기관은 또 11월 들어서 계속 순매수하다가 어제자로 순매도로 돌았습니다. 코스피에. 그리고 외국인이 사주긴 사주는데 연속으로 사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딱 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하고 서비스하고. 그중에서 최근 닷새 동안 쌍끌이 나오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제가 눈에 탁 들어오는 종목이 오늘 현대일렉트릭도 요 맥락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두 종목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LG 디스플레이, DB 하이텍도 굉장히 좀 그 DB 하이텍 좀 끌리는 종목인데 내년 그 벌어놓을 수주를 다 따놨대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내년 실적도 뭐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DB 하이텍도 좋아 보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좋아 보이고요. 서비스 업종은 두 종목은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돼버렸어요. NC하고 하이브는. 카카오는 글쎄요 지금 종목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묻어두고 이런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종목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나오셔서 여러 자료들 분석하시고 연말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뭐 사든지 네, 거기에 맞습니다. 가치 동참하는 방법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힌트를 여기에서 찾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는 DB 하이텍, 예, 그리고 LG 그리고? 디스플레이, 현대일렉트릭까지 이제 그 세 종목 정도가 좀 관심을. 세 종목. 예. 예. LG 디스플레이, 현대일렉트릭, DB 하이텍 세 종목이고요. 서비스는 카카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 전략 주세요. 사실 지금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요. 코스피는 너무 위축돼 있고 코스닥은 또 머니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은 이럴 때 매매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좁혀서 가는 전략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